러시아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자원 무기와 최근에는 반도체 가스 쪽에 또 얘기가 나오면서요.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에너지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에너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반도체 제재 필수적인 반도체 관련 희소가스들 수출을 또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내 반도체 업계도 영향이 있죠. 희소가스라는 게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그 희소가스 그러면 크게 6가지 종류가 보통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온, 크립톤, 그 다음에 제논, 그러니까 크세논, 그 다음에 아르곤, 헬륨, 그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네. 요거는 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5개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5개의 가스가 반도체 공정에서 특히 많이 쓰이고 특히 이거를 이제 세척 작업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극소량이 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정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죠. 현재 이런 가스들이 현재 글로벌 희소 가스 전체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전쟁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그 특히 네온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그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러시아가 그동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서방 세계에서의 그 여러 가지 제재가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각종 원자재들과 그다음에 희토류, 그다음에 희소 자원들을 가지고서 역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 얘기가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가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잘은 모르지만 이런 가스를 수입을 또 많이 하지 않겠어요? 국내 반도체는 긴장하겠는데요. 영향은요? 지금 일단 그 가장 큰 거는 현재 국내에 희소가스를 대기 중에서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포집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원체 대기 중에서도 극소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량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월부터 정부가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공정 희소가스 3종류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그 크립톤하고 네온하고 그다음 크세논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관세를 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희소가스들을 급하게 그 대규모로 지금 수입을 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이 당장은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공급망 확보에 대해서 비상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일단 3월에 이 무관세로 이 가스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대규모로 입도 선매를 한 상황이라 당장은 그 반도체 생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히 이제 몇 개월 대비는 돼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전에 뉴스를 제가 관련된 소식이 한번 있었을 때 기억으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수입하고 중국 쪽에서 수입하는데 다행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몰라보다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아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들었던 것도 같은데요. 이번에 러시아가 이런 제재를 하면서 중국 쪽은 오히려 뭐 이득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원유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것이 서방 세계는 지금 제재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도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굉장히 시세에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25%에서 30% 정도 지금 싸게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러시아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중국이 이제 세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이런 걸로는 현재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든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와는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동상이몽이라 가지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러시아와 미국 간에 어느 정도 관계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지금 영토 분쟁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당히 그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든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그러니까 천연가스 다시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는 뭐 인도나 중국이나 천연가스나 원유는 뭐 그 와중에 서로 실익을 챙기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반도체 가스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면요. 반도체 쪽 소재 가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데 반도체 소재 가운데 이건 하나겠죠. 아까 뭐 6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 네온 가격이
최근에 39배가 올랐다고요? 이게 실화입니까? 예, 이럴 경우 예. 국내 업체들 괜찮습니까? 네. 일단 이게 잠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관세를 무관세로 놓은 것 중에 지금 내연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대규모로 해가지고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입도선매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더 이렇게 올랐군요, 그러다 급등을 한 보니까.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네. 이제 요 잠깐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요 네온 월별 평균 보시게 수직 되면 이게 상승이네요. 지금 2월, 3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3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 관세를 제로를 해주고부터 엄청나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규모로 사들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TSMC도 여기에 가세를 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고 현재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네온 생산량 전체 55%를 차지하는데 이 전쟁 때문에 전체적인 자원의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로 인해 가지고 더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이거를 봤을 때 국내 수입 네온 물량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4배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수입가 부담이 지금 175배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러시아가 불활성 수출 가스에 대해서 수출을 계속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아마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들도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 가스 얘기했고요. 다시 에너지에 쓰는 천연가스나 유가 얘기 조금 더 근원적인 쪽의 이야기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뭐 가스관을 다 잠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국가들이 어려운데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은 뭐 이런 천연가스 배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지금 좀 많이 심각해졌는데 네. 작년에 일단 그 러시아가 노르드 스트림 1으로 해서 들어오는 가스를 30%를 감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유럽 쪽에 그 천연가스에 대한 그 수급이 이미 꼬이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올해에도 30%를 또 다시 축소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작년 대비해서 노르드 스트림 1으로 들어오는 가스량은 60% 정도로 지금 감축이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전년 대비해서 가스 공급이 60%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에너지 가격은 이전까지 해가지고서는 5월 이전에는 거의 5배 정도가 뛰었는데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뛰어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전체에서 EU에서는 현재 가스 배급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이 노르드 스트림 1을 통해서 독일로 온 가스, 러시아 가스가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른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천연가스 공급 문제 때문에 오늘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그 집권 연립 정당이 과반수로 확보를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 천연가스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의 그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럽 내에서도 지금 이제 앞으로 나토 가입국들 간에도 상당한 그 서로 간의 그 내홍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인데요. 밤사이는 유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뭐 6%니까 사실은 폭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건데요. 6% $107인데 여전히 워낙 그 레벨 자체가 높아서 6% 떨어진 것도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안도감은 안 옵니다. 주가 떨어진 이유와 함께 전망은요? 일단은 지금 그 가장 큰 건 역시 그 연준에서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충격파가 이제 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EIA에서 재고도 약간씩 늘어나는 걸 보여주니까 이에 따라 그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이 연준에서의 이러한 앞으로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현재 하락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거기다 또 이제 잇따라 가지고 인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특히 스위스 은행조차도 지금 이제 금리를 0.25%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나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유가가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TI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배럴당 95달러에서 120달러대 정도의 좀 큰 박스권 안에서 이제 앞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전과 같이 60에서 60, 70달러대 그 정도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면 당분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해서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과 인도 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 경제 회복이라든가 또 다른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금은 더 당분간은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90달러 선으로만 떨어져도 지금은 이제 100달러 밑으로만 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고요. 연준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하긴 하지만 제닛 옐런 미국 이제 재무장관이죠. 네. 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하반기 물가 상승 더 하면 더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 일단 좀 어려워진 거고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소장님 생각?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이게 한 내년 상반기 정도 대안 정도 잡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CPI하고 근원 CPI하고 현재 굉장히 지금 괴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CPI 같은 경우는 뭐 8%, 9% 이쪽을 막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5%에서 지금 꺾여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괴리감이 왜 나오냐 하면 결국은 유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즉 원유에 대해서 수급이 현재 생각만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금융 정책만 가지고서 꺾었을 때는 당연히 근원 CPI는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여기에서 경기 침체는 오는데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금리하고 물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그다음에 유가 안정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잡혀야지만 이번에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지. 이것 중에 하나라도 좀 어느 정도 이 박자가 맞지 않으면은 이 생각보다는 물가 잡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에 관한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지 원자재 또 투자할 만한 섹터나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우라늄 ETF 관련해서 네. 좀 더 들어갈 만하다고 보고 있고, 네. 일단 그 SMR하고 MMR 특히 이제 그 이런 그 차세대 그 소형 원자로에 대한 개발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우라늄은 더 좀 그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요가 앞으로 더 급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천연가스가 지금까지는 계절주로 봐가지고 보통 겨울 쪽에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전력 수요 때문에 여름에도 뜰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어서 거의 사시사철 봐야 되는 그런 에너지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천연가스는 ETF는 없고 지금 ETN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ETN들 중에서 대신 신한 그다음에 그 신한하고 KB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서너 개 정도의 ETN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그 ETN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 아마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상품에 대한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서 ETF는 많이 하실 거고 ETN은 이제 만기가 오면서 그런 거 가격 조정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유가 ETN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비교하십시오. 네. 에너지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